2030 젊은 세대의 보수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극우 현상을 더 걱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선은 이건 되게 여러 층위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단어 사용을 저는 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30의 보수화 맞습니다. 이건 제법 오랫동안 진행됐고요. 사실 네. 이제 거의 10년 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갔고, 그때만 해도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청년 여성 중에도 일정 부분 보수라고 스스로 하는 비율이 또 높아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청년 세대의 보수화는 맞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보수화할 수 있죠. 뭐 보수화하는 게 문제인가요? 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느끼는 어떤 것들이 보수가 말하는 가치 동일하기 때문에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청년 세대의 극우화로 논의를 좁히면 이거는 정말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물론 좀 다양하겠지만 이제는 사실 좀 합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의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 네. 를 극우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의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그렇게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20대 극우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한국이 극우 세력이 살기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역사적으로 너무 가까웠어요, 권위주의가.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뭐 전쟁 시기 살았던 사람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권위주의 시기의 경험들이 그 직접 경험한 세대도 아직 살아 계시고 그 정권은 바뀌었지만 권위주의적인 문화나 어떤 삶의 양식은 제법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러니까 셋 중에 제가 제일 어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엄청 맞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그 벌 받고 네. 그 제식 훈련 같은 거 군사 훈련하고 이런 세대였었고 저희도 끝물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통일 교육 뭐 이런 거 포스터 그리고 그런 세대다 보니까 그 체화되어 있는 극우적인 문화가 토대가 아주 넓고요. 그리고 불행히도 한국의 독재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박정희란 독재자가 경제 성장을 잘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성공의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극우 세력과 보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서 놓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멀지 않은 과거였고 근데 그 과거가 되게 훌륭했고 우수했고 좋았던 시절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이제 저는 정량 연구를 하니까 설문조사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보는데 이제 요즘 모든 데이터가 세대별 성별로 쪼개면 7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같이 가거든요. 그게 뭐 이념이든 정당 지지든 정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되게 비슷하게 가요.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극우의 정의를 아주 제가 좁게 정의를 한 다음에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뭐 20%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왜 극우 성향을 가지게 됐을까 원인을 좀 찾는 걸 봤는데 이 60대 이상, 70대 이상 남녀 모두와 그 노년 세대는 성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 남성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같은 이유가 불행히도 박정희 향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가 살기 좋았다. 네. 박정희 시대를 떠올리면 좋은 기억이 난다. 네. 박정희 시대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동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20대가. 그러니까요.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의 궤적이 너무 다를 것 같은 이 두 집단이 왜 같은 이유로 극우가 되는가? 할아버지가 봐줘서 그래. 애 맡기고 맞벌이 하느라고. 갑자기 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는 할아버지가 안 보시거든요. 애는 네, 할머니가 맞아요. 보시거든요. 할머니가 박정희.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이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박정희 향수를 기반으로 극우가 되는가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었고, 근데 사실은 전통적인 합리적 보수의 기독교 전통 말고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네. 이 세력들은 사실은 극우 세력의 온상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대학에서 만나는 청년들 중에서 정치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다지 다른 이슈에 관심이 없는데 명확하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 내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대자보도 맨 처음 낸 집단이 다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개인 이름이 아니라 무슨 기독교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터가 붙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 극우화된 기독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극우화된 기독교가 전략으로서 박정희 향수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건 뭐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승만이 오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승만이 불려오는 건 좀 희한한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이 극우 기독교에서 새로운 어떤 표상으로서 리더로서 네. 이승만을 가지고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극우화 현상은 되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여전히 숫자가 작지만 네. 이 어떤 큰 변화가 없이 이대로 간다면 지금 네. 20, 30대 일부 청년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이제 쭉 투표를 할 거잖아요. 네. 그 렌즈로 정치를 보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 최한기 선생님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이 극우 세력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생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좀 더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번 선거 때 이제 팍 불거져 나온 게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네. 전국적으로 200개 넘는 대학에서 한꺼번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일단 먼저 근데 이 청년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네들은 구구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2030 세대가 이번에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했다고 보시는지요? 뭐 분노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 근데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정말 예. 정말 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뭔가 이유, 네. 그러니까 어떤 네.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지. 네. 이제 뭐 사약 쪽에서 주로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참정권 감수성, 공정,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된 이게 이제 왜 하필 참정권이었냐. 이게 이제 1인 1표라고 하는 아주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침해받았다. 네. 가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침해하고 있는데 다 뺏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내 권리를 침해.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갔는데 용지가 없어서 지금 투표 못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좀 빡 돌았을 것 같아요. 거기 나한테 불질렀어 진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저기 뭐 사퇴가 아니라 사형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저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충분히 시민들도 화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사약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계속 그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봉쇄됐다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이래서 됐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제가 뭐 어쨌든 우리 고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다 이제 성명서를 총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쭉 읽어보고 뭐 또 이제 학생들 찾아와가지고 상의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예. 있는데 이제 경희대에서 이제 좀 흥미로운 거였는데 이쪽에는 총학생의 이제 성명서를 또 자고로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반대쪽에 하나 또 붙었더라고요. 여기는 뭐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 뭐 모임. 야 지금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밝구나. 뭐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딱 봤는데 이제 비판하는 거야 학생회를. 뭐라고 비판하는 거냐? 선택적 참정권. 야 너희는 지금 장애인 뭐 등부터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여러 참정권 부분들이 소외되고 배제된 것은 청학이라고 하는데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러더니 왜 이것만 갖고 해? 이제 이거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저 토론을 붙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더니 둘 다 이게 좀 잘 합쳐야 된다는 거야. 잘 만나갖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수예요. 뭐 나름 이제 그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극우라고 있고 부정선거 쪽으로 좀 가까웠고 뭐하고 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고 또 그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그 온상이 된 어떤 극우화된 기독교라든지 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있긴 있지만 소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어떤 게 왜 심각하냐 또 한편으로 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극우화된 게 한편으로는 이거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뭐 놀라고 화제가 되고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소외가 강하고 뭐하고 한 20대 남자애들이 극우화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학교에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집에 20대 남자애들이 또 극우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분명히 국힘이나 이런 데 구조로 해가지고 이미 그런 애들이 있어요. 배지나 뭐 그 가까운 있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극우 정치가 계속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정치적으로 담론적으로 동원을 하면서 이제 극우화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극우가 없어지기를 바라시면 참 그거는 힘들다. 계속 나올 거다. 이게 재생산 구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려해봐야 소용은 없는 거고 이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그런 이제 세력과 힘이 작용이 이제 있어야만 된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번에 이제 그 저는 뭐 아무래도 제 성향상 이 무슨 연구에 이런 애들이 비판한 게 맞다고 칭찬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어디 저번에 방송 나가서 지금 그 잠실에 가 있고 올곡리 막 하는 애들 이 청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걸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되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어쨌든 극우는 빠져 거리를 두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힘의 작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크게 어떻게 이제 좀 잘 갈 수 이제 힘있게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과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세대 담론들 있잖아요. 2030 극우화론, 보수화론이라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것도 다 보면 다 민주당 내에서 주로 나와요. 네. 그쪽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담론 쓸데없는 담론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자꾸 어떤 집단을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자꾸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대한민국에 별로 도움 안 되는 담론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무슨 MZ 세대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물건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장사치들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MG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뭐 등등. 뭐 MG면 지금은 이제 러닝을 해야 됩니다. 뭐 러닝화 신고 산을 뛰어야 돼요.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자꾸 구분을 해버리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럼 몰래 해야지 구분을 하더라도 밤에 누구한테 우린 표해야 돼. 근데 우린 다 모두의 대통령인 것처럼 해야 돼. 그러나 어디에 먼저 가서 지지 소구를 해야지. 뭐 이런 거는 자기네 전략 회의 때 해야지. 그거를 공개적으로 막 하고 앉았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뭐라고 하나요? 뭐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이번에 올공 시위를 네. 보면 이제 어쨌든 본인들은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2030의 보수화라는 지점 때문에 이게 결국은 섞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좀 의아한 건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이 부정선거를 하나의 이슈로 잡아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그리고 또 이게 영향력을 갖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올림픽공원 시위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가? 김일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분노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궁금해하는 거는 좀 오히려 더 이상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전 세계 어딜 봐도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하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 집회 시위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재미있게 다르게 바라보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올림픽공원 시위가 시작됐을 때 이 시위가 뭐 조직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발적으로 시작된 거에서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젊은 청년들이 부정선거론자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순수한 시민이고 우리는 어느 단체와도 엮여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뭐 자발적으로 모인 순수한 시위고 순수한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는 피켓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쓴 것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로운 방식의 보수 운동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쓴 칼럼에서도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거리에 나갔으면 그게 시위고 네. 당연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거리에 나갔는데 그게 여러 명이면 그게 시위대다.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정선거론자들과 선을 긋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운동 방식 그건 운동 아니다. 본질은 사실 되게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너무 정치적인 행동이다라는 이제 시기 요점을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범 진보 진영의 운동 방식과 범 보수 진영의 운동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티파티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그런 식으로 그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워딩들을 많이 쓰고요. 파퓰리즘도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다 파퓰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평범한 시민이고 순수한 시민인 우리가 직접 한다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의 어떤 전 세계적 운동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만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기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부정 선거론을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는 부실 선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 청년들이 저는 한국 보수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잘 학습하고 그 노하우를 쌓아서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거를 집단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배워서 훌륭한 리더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양에 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금 혜택이 풍성해요. 기부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물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광양이 더 살기 좋아진대요. 귀중한 문화유산을 되찾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환경,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받는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부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광양의 오늘을 바꿉니다.